지난 1월 배우 차은우에게 세금 폭탄이 떨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이 통보한 추징금은 무려 200억 원, 이후 이중과세 환급으로 13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충격은 여전했다. 차은우만의 문제가 아니다. 유연석 70억 원, 이한이 60억 원, 2025년부터 톱스타들에게 연달아 떨어진 세금 추징의 공통점은 단 하나다. 바로 가족 명의의 1인 기획사를 통한 조세 회피 의혹이다. 과거의 탈세는 경비를 부풀리거나 현금 매출을 감추는 고전적 방식이었다. 하지만 요즘 세금 폭탄은 다르다. 껍데기 법인을 세워 수십억 원의 세금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국세청의 집중 타깃이 된 것이다. 놀라운 통계가 있다. 최근 5년간 연예기획사 대상 세무조사만 104건에 달했고 추징세액은 총 690억 원, 2020년 39억 원에서 2024년 303억 원으로 4년 새 7.8배 급증했다. 이 영상에서는 연예인 1인 기획사의 절세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국세청은 어떻게 잡아내는지, 그리고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유튜버, 강사, 프리랜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실전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한다. 지금부터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배우 차은우의 모친이 운영하는 1인 기획사는 강화도의 장어집 주소지에 설립되었다. 이 법인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소득세 등 약 200억 원의 추징금을 통보받게 된다. 이중과세로 인정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일부가 환급되면서 실제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으로 조정됐지만 차은우는 4월 8일 추징금 전액을 납부하며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밝혔다. 연예인 세금 추징 현황을 보면 충격적이다. 유연석은 약 70억 원 통보 후 이중과세 인정으로 약 30억 원만 실납부했다. 이한이 60억 원, 조진웅 11억 원, 이준기 9억 원, 소속사 판타지오도 82억 원 추징을 받았다. 더욱 전국적인 추세가 심각하다. 최근 5년간 연예기획사 대상 세무조사는 104건, 부과된 세액은 총 690억 원이다. 2020년에는 39억 원에 불과했지만 2024년에는 303억 원으로 7.8배 증가했다. 이는 국세청이 1인 기획사 문제를 얼마나 집중적으로 추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다. 1인 기획사가 세금 폭탄으로 끝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한 가지 핵심을 알아야 한다. 바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차이다. 현행법상 개인이 10억 원을 벌면 종합소득세 최고 세율 45%,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약 49.5%가 적용된다. 그런데 같은 돈을 법인 이름으로 벌면 법인세 최고 세율은 25%, 지방세 포함 약 27.5%에 불과하다. 이 차이가 1인 기획사를 만드는 유혹의 핵심이다. 100억 원을 개인으로 벌면 약 50억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 벌면 약 25억 원만 내면 된다. 이것이 25억 원을 절감하는 메커니즘이 된다. 구체적인 구조는 이렇다. 첫째, 연예인 본인 또는 가족, 대부분 부모 명의로 기획사 법인을 설립한다. 둘째, 광고비, 출연료 등 모든 수익을 개인이 아닌 법인 매출로 기속시킨다. 셋째, 연예인 본인에게는 수백만 원 수준의 소액 급여만 지급한다. 넷째, 법인의 남은 이익으로 부동산, 차량 등을 법인 명의로 취득한다. 결과적으로 수십억 원의 소득에 대해 절반 가까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생긴다. 차은우의 경우 더욱 노골적이었다. 모친 명의의 1인 법인이 총면적 약 4,500평 규모의 토지와 건물, 약 28억 원 상당을 매입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런 고가 부동산 매입은 세무조사를 부르는 신호탄이 된다. 국세청이 꺼내든 무기는 실질과세 원칙이다. 쉽게 말해 무늬만 회사인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돈을 번 사람에게 세금을 매긴다는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법인이 이름만 있을 뿐 사무실도 없고 직원도 없고 실제 업무 수행 흔적도 없다면 그 법인의 소득은 대표자 개인의 소득으로 강제 전환된다. 국세청이 페이퍼 컴퍼니, 즉 실체 없는 껍데기 회사로 판단하는 핵심 기준을 보자. 첫째, 법인에 실제 출퇴근하는 직원이 없다. 둘째, 사무실 주소가 가족 자택이거나 실체 불명이다. 셋째, 광고와 출연 계약을 연예인 본인이 직접 체결했다. 넷째, 법인 명의로 본업과 무관한 고가 부동산이나 차량을 취득했다. 다섯째, 가족 임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에 실제 업무 근거가 없다. 이 기준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가? 가족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전액 경비 처리가 부인, 즉 취소되고 대표자 상여로 강제 처분된다. 그동안 아꼈다고 생각한 세금은 물론 가산세라는 벌금까지 얹어서 한꺼번에 추징당한다. 국세청은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고 있다. 과세 처분에 불복한 사례도 50건에 달한다. 과세 전 적부심사 12건, 심판 청구 35건, 소송 7건이 진행 중이다. 유연석의 경우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70억 원에서 약 30억 원으로 실납부액이 줄었지만 이는 예외적인 케이스에 가깝다. 연예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유튜버, 인플루언서, 일타 강사 등 1인 크리에이터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국세청의 감시망은 연예인을 넘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 유튜버가 최근 5년 새 15.6배 급증했다. 국세청은 이들에 대한 세무조사도 강화 중이다. 문제의 핵심은 동일하다. 세금을 줄이려고 법인을 세웠는데 법인의 실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적발되면 아낀 세금 전액 플러스 가산세까지 토해내야 한다는 것이다. 법인 전환을 꿈꾸는 1인 사업자에게 가장 위험한 착각은 세율이 반으로 줄어드니까 무조건 이득이라는 생각이다. 법인은 세율만 낮은 게 아니라 관리 의무도 함께 따라온다. 간접 피해도 있다. 연예인들의 잇단 탈세 논란으로 국세청이 1인 법인 전반에 대한 감시 기조를 강화하면서 합법적으로 법인을 운영하는 선량한 사업자까지 세무조사 리스크가 높아졌다. 정치권에서도 움직임이 나왔다. 2026년 3월 정연욱 의원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람은 연예기획업 등록 자체를 못하게 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차은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1인 법인이나 가족 법인을 운영하고 있거나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아래 체크리스트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첫째, 구체적인 조직도가 있는가? 대표 한 명만 덩그러니 있진 않은가? 둘째, 거래처와 실제 업무를 주고받은 내역이 있는가? 이메일, 카톡 캡처가 있는가? 셋째, 내부 업무 보고와 지시 기록이 존재하는가? 넷째, 각 증빙과 매칭되는 수익 내역이 정리되어 있는가? 다섯째, 직원이 실제 출퇴근하고 있는가? 아니면 외주 업무 위탁 증빙이 있는가? 여섯째, 법인 자금과 개인 자금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는가? 모든 업무 지시는 카톡, 이메일로 흔적을 남겨야 한다. 외부 프리랜서나 거래처와 주고받은 대화, 회의록을 날짜별로 캡처해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회사가 실제로 일을 했다는 유일한 방패막이가 된다. 법인 돈으로 생활비를 쓰지 않아야 한다. 법인카드로 가족 식사비를 결제하거나 법인명의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면 100% 업무무관 경비로 부인당한다. 법인 돈과 개인 주머니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 지식재산권, 즉 IP 이전 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유튜브 채널이나 상표권을 가족법인에 넘길 때 공짜로 주면 안 된다. 반드시 시가로 양도하거나 로열티 계약을 맺어 조세 회피 의심을 피해야 한다. 이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은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생각보다 얇다는 점이다. 법인 설립 자체는 합법이다. 사업 확장, 책임 분리, 자금 관리 등 정당한 사업 목적이 있다면 법인 전환은 오히려 권장된다. 문제는 법인의 유일한 목적이 세율 차이를 이용한 세금 절감일 때 발생한다. 절세와 탈세를 가르는 기준은 딱 하나, 법인의 실체다. 직원이 출퇴근하고 실제로 계약이나 마케팅을 대행한 흔적이 문서로 남아있으면 합법적 절세다. 반면 직원 수 공명, 사무실은 자택 주소, 계약은 100% 본인이 직접 체결했다면 국세청 전산망에서 페이퍼 컴퍼니로 분류된다. 핵심은 이것이다. 법인이 돈을 받는 창구가 아니라 실제로 사업을 하는 조직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것이 수억 원의 세금 폭탄을 결정짓는 유일한 기준이 된다. 선행지표와 후행지표를 구분해야 한다. 법인 명의로 본업과 무관한 고가, 부동산이나 슈퍼카를 사들이는 것은 세무조사를 부르는 선행지표다. 과세 전 적부심사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이미 세금 폭탄 타이머가 켜진 후행지표다. 2026년 법인세율 인상도 주목해야 한다. 올해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에서 25%로 1%피 올랐다. 지방세 포함 시 27.5%로 개인소득세 49.5%와의 차이가 22%피로 좁혀졌다. 법인 전환의 세율 메리트가 예전만 못하다는 의미다. 단순히 법인이 유리하다는 공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사업 규모, 구조,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무자격 세무 브로커의 꼼수 제안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법인 세워드릴게요. 세금 반으로 줄어요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수억 원의 추징금 리스크가 숨어있다. 반드시 세무사 자격이 있는 전문가와 상담하고 법인 설립 전 실체 요건부터 갖춰야 한다. 1인 법인을 운영하거나 전환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다. 첫째, 과거 거래처와 주고받은 업무 내역, 이메일, 카톡이 지워지기 전에 날짜별로 캡처하고 백업해두는 것. 둘째, 법인의 사업 목적과 실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갖춰져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차은우의 200억 원, 유연석의 70억 원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다. 법인 전환을 고려하는 수많은 크리에이터와 사업자들에게 주는 명확한 경고다. 세금은 아끼는 게 아니라 제대로 내는 것이 최고의 절세다.